어제 조국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일체 진술을 8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역시 조국스러운 진술했다. 그 본인이 옛날에 아니죠. 조국이 뭐 장관 되고 그 전에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자기 가족이. 이게 법무장관 당시 출근길에 그렇게 얘기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검찰에 출석할 것이다. 기자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바 있고 또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한 얘기를 정면으로 뒤집은 사람이 조국이에요. 예. 이미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피의자 박근혜 첩첩에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가 다 지금 우리 언론에 다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 조국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뇌물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가 바로 정경심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민정수석을 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바로 조국이 있다. 또 이러한 제보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TM 청와대 인근에 있는 ATM 기계에서 5천만 원을 빼서 정경심한테 보냈다. 요거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5천만 원 ATM기에서 나온 돈으로 결국은 WFM 주식을 사는 데 썼다. 이 WFM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국 펀드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잖아요. 이 WFM 주식을 사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헐값에 사가지고 무려 2억 4천만 원 정도 싸게 샀다. 12만 주. 요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거 사는데 WFM 주식 12만 주를 사는데 조국이 보내준 뭐 4천만 원 말도 또 다시 나옵니다. 5천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경심이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종일관 부인도 하고 다 그랬지만은 빼도 박도 못하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 정경심 씨가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검찰이 그러니까 정경심 씨도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건넨 돈을 주식 매입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물론 조국은 지금 어떻게 이거를 변명하냐면요. 돈을 보낸 건 사실인데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주식을 사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주식을 사는 건 몰랐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니 부부지간인데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게 어디에 쓰는 줄도 모르고 돈을 건넸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주식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요. 거기 공직자들. 공직자 윤리 위반도 이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WFM 주식 12만 주를 사면서 2억 4천만 원 싸게 샀다는 것은 이 2억 4천만 원이 바로 뇌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WFM 뭐 대주주 적격성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조국이 민정수석 하니까 그런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싼 값에 말하자면 팔아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조국의 딸 부산대 의전원 때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6학기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1200만 원을 준 사람이 노한준 현 부산대 병원장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 새롭게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 1200만 원은 당시 장학금을 준 서천 장학회 측에서 계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노한중 병원장의 개인 구좌에서 흘러 들어간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한중 교수가 이 부산대 병원 원장으로 가기까지 올 6월에 갔는데 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의 이러한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이런 의혹과 다 연결되면 대가성 있는 돈 아니에요. 1200만 원. 이것이 결국은 뇌물로 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아들도 뭐 딸이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가짜 인턴 받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아들 한동안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아들의 인턴 예정 증명서 2013년도입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7년도에는 인턴 증명서 이것 전부 다 가짜로 지금 보고 검찰에서 수사를 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직권남용죄 이것도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인데
여러분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다 아시죠? 부산 부시장. 유재수 씨가 출발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제1부속실에 근무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까지 한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래갖고 금융위 정책국장을 거쳐서 국회 수석 정무위원을 거쳐서 이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부산 부시장까지 직행했어요. 승진. 이러다가 이제 요새 조국 사태가 퍼져나오면서 유탄을 맞은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재수가 이 금융위 정책국장을 때 아주 요직이니까 금융위 정책국장 이 기업으로부터 많은 편의 그리고 뇌물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보 의혹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관련 기업들 전격적으로 전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이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유재수 씨가 갖고 있는 본연의 비리도 수사하지만 검찰에서 이때 이 감찰 무마 의혹도 당연히 수사선상에 지금 올라가 있다. 그런데 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특감 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이미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리고 박형철 부패비서관 그 밑에서 이제 특감반이 유재수 비감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찰 중단이 됐다. 그런데 이거는 이 두 사람 수준 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공개 주장했는데 요 내용도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시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유재수는 감찰 안 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보안을 각별히 유지하라. 이런 말도 했다. 이거를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이 또 한 번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직권남용인데 왜냐하면 민정수석 1대1 있었던 거니까요. 직권남용이 굉장히 중한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태우 한 사람의 의혹 폭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이 지난 10월달 국정감사에서 이 당시 감찰 무마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한 게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제보 증언 내용이 지난 9월 김 의원한테 와가지고 이 당시 민정수석에 보고된 뒤 무마됐다. 이 유재수 감찰 사건의 무마는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에 무마가 되었다. 감찰 무마는 이인걸 특감 반장과 박형철 비서관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반장도 당시 감찰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직권남용, 뇌물죄 이런 것이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차피 지금 앞으로 검찰이 몇 차례 더 부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몇 차례 더 부르고 있고 부르는데 아무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대질신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태우와 대질신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김도읍 의원한테 증언하겠다고 이렇게 그 양심 선언을 하고 나온 그 제보자의 대질신문도 가능하고 물론 대질신문은 한 사람이 똑같이 둘 다 받아들여야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국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대질신문 사실이니까. 예. 그런 의혹, 합리적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조국 부부간에는 구속을 안 한다. 이러한 선례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법조계 의견이 지금 다수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또 이 법조계 의견 일각에 의하면 이 뇌물죄는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뇌물죄 하나만 가지고서도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조국 사태 빨리빨리 수사에 진도를 내고 빨리빨리 재판에 넘겨서 과연 위선의 민낯을 어디까지 조국 부부가 보여줄 것인지. 조국과 조국 부인 정경심 소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대로 이번에 검찰 개혁 밀어붙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 공보 준칙의 변화잖아요. 이 수사 공보 준칙이 바뀌었는데 그 수혜자가 1번은 정경심 부인이고요. 2번이 조국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 소환 금지 그리고 심야 조사 금지 1번 정경심 2번 조국 결국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속도감을 내서 검찰 개혁을 하라 이렇게 대통령서부터 지시하고 그것이 윤석열이가 맨 먼저 시행한 첫 번째 검찰 개혁의 조치입니다. 물론 무슨 조치든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거가 있으면 그리고 없어져야만 하는 폐단이 있는 제도는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왜 하필 그게 조국 부부한테 적용되느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과 불평들이 쌓이고 또 쌓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검찰 소환조사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딱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소환 조사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경심 부인 조사할 때 제목이 15가지예요. 본래 한 가지 표창장 위조, 그 다음에 입시 비리, 사모펀드, 운동학원 비리 등등 해서
11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이 추가 기소할 때 3가지가 더 늘어나고 14가지. 맨 처음 표창장에서 무려 15가지인데 그 중에 조국한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5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간략간략하게 어떤 범죄 의혹에 관해서 조사를 받냐면 가장 큰 것은요 바로 뇌물죄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즉 직무와 관련해서 가족이 재산상 이익, 즉 뇌물을 받았냐 여부죠.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실물 돈이 하나도 오가지 않았는데 뇌물이 수천억 된다고 검찰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국도 같은 논리로 이렇게 직무상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번 검찰 소환 조사의 핵심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냐면 WFM 주식 12만 주, 여러분들 잘 아시죠? WFM 2차 전지업체입니다. 여기서 12만 주를 싼 가격에 한 7,500원짜리를 5,000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12만 주를 사다 보니까 2억 6,400여만 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보게 됐는데 이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뇌물로 검찰은 보고 강력하게 조사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12만 주를 살 때가 바로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돈과 관련된 건데요. 조국 딸 조민 씨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게 제공된 뇌물인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유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학기당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준 사람이 바로 노한중 교수인데 이 특혜성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성적이 나빠갖고 유급됐는데 그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엄마가 돈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온갖 군데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노한중 교수 이것이 과연 어떤 목적하에 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느냐. 왜 그러냐면 이 행적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부산대병원 양산병원장으로 있다가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을 노렸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6월 달에 오거돈 시장이 부산시장이잖아요. 민주당 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부산의료원 본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바로 조국한테 줬던 장학금 이런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즉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기고 이것이 바로 제3자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검찰 판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국 딸 아들 서울대 로스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천증명서 허위 발급 문제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그 다음에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게 하고 또 정경심 씨가 자택 내에 있는 컴퓨터 이런 증거 인멸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 조권 이 사람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운동학원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허위 소송을 벌이는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오늘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3차례 더 추가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조사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심야 조사 못하게 돼 있죠. 인권 보호 철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조사는 특정 검사 한 사람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담당 수사 영역별로 여러 명의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모든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철저한 인권 보호 조치를 얼마만큼 받는지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 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서초 갑 지역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방송 링크를 걸어서 많이 전파해 주시고 또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를 알려주고 저를 지지해 주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선거법상 합법입니다.